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죠. 그 시인은 너와 나라는 책, 그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 행복의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행정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왜? 제가 사실은 저도 공직에서 사무관, 서기관 하다가 그때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한 열 몇 명씩 얼마 안 뽑았어요,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행정부 쪽으로 상급 물류공무원이라고 국가공무원 그렇죠? 이제 합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화가 나니까 내가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더 아주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상급 공무원 이상만 응시 자격이 줬어요. 지금은 사무관이 5급이 됐죠. 그렇죠? 그때는 3급 물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급 물류 이상 공무원을 응시 자격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지고 석사를 하고 거기서 박사까지 했는데 박사는 낮에 위탁교육을 받고 놀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 연구실장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승진해 있으니까 다 어디 뭐 과장급 이상 이렇게 공직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바쁜데 위탁급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국대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바로 또 교수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수 필요하대. 행정에 대한 뭐 이런 거, 법률에 대한 것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동대 법정대학에 교수로 갔다가 또 그 끝나고 나니까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완전히 사이버 교육, 그렇잖아요. 사이버 대학이 한 20개 대학이 정책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사이버 대학에 해달라, 종장을. 그게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대학 간 것도 굉장히 행정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온전히 온라인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 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한 100명, 200명 올 때는 꼭 대학 강당 빌려서 하고 또 이제 몇십 명 올 때는 뭐 저희 사무실 한 30명까지는 저희 사무실도 실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대에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했고 또 이제 뭐 그 협회 교육장도 뒤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5, 60명 할 때는 또 거기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학 강당 많이 빌려서 했습니다. 근데 전국에 다니면서 그때 광역시도 단위로 각 그 교육장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우리 대한행사에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8개 협회가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로 대한행사로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화합하자. 제가 중심이 그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그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또 저를 알아야 되니까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소개는 제가 간단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마 내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거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공직에서도 여러 기관에 마지막에 이제 통일부라든가 평통 헌법기관의 상임위원 하고 서울시도 계속 정책 자문하면서 각 구청 단위로 교육을 또 오랫동안 했어요. 행정법률관. 지금도 구청에서 우리 행사에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자치위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거기서는 쉽게 강의를 해요. 생활행정이라 이런 제목을 딱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행정. 그러니까 행정사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할 때는 다들 다른 전문자에서 다 와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사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제 제가 또 자격도 몇 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도 1회 때 땄어요. 공무원 생활 바로 시험 봐서 합격하니 들어가서 조금 있으니까 그게 공인 1회가 시험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다 자격은 따로 채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필요하더라고요. 행정사 하는데 토지보상만 하는데 공인중개사
그 자격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경영 컨설팅, 경영지도사 자격도 사회부터 땄습니다. 경영지도사는 딸려고 딴 게 아니라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은 초창기에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청해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 교육을 시키더니 또 시험 봐요. 봐서 합격한 사람 다 그때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했어요. 근데 행정학하고 경영학은 또 똑같게 비슷해요. 내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거든요. 경영대학원이 과연 어떤 걸 배우냐고 갔더니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뭐 이런 걸 배우더라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관리라는 말을 거기는 써요. 경영에서는. 근데 그렇잖아요. 적용 대상이. 행정학은 어떻습니까? 국가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적용되는 거고. 경영학은 어떻습니까? 기업에.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 근데 컨설팅 이걸 해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기업도 100개 기업 진단지를 했지만 중국에도 20개 선 돌아다니면서 우리 중국하고 우리가 나라가 교류가 되면서 성장 시장 거기 현장들이 다 들어요. 거기서는 공산주의권 경영이나 경제를 잘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본주의 세계를. 그걸 해니까 막 성장들이 전부 써가지고 듣고 그래요. 그것도 제 유튜브로 보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 내용도. 그러니까 행정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실습 받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제 행정사 하실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교사 자격증도 갖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그러니까 대한행사에도 교수를 전체 모아놓고 교수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교수를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혹시 시험 출신도 계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공채 출신도 시험 출신 어느 분? 아이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시험 봐서 공무원에 들어갔잖아요. 시험 출신도 우리가 공직 생활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협회 교육부회장, 법률정책위원장, 또 교육위원 교수할 때 일부러 시험 출신들 전부 불러가지고 막 이사도 시키고 교수도 시키고 그랬어요. 시험 출신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초창기 창업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잘해요. 행정사 해가지고요. 여기 여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행정사 출국하면 안 돼요.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번대요. 지금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나 정신없어요. 가면 언제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꼭 돈만이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는 돈보다도 저는 또 이 공직 경력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공직이 있지만 은퇴하고 일을 하면 늙질 않아요. 그렇죠?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독일에. 청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20대 청춘이라 하더라도 꿈과 이상 열정을 잃으면 7, 80 노인과 같다. 7, 80 노인이라도 꿈과 열정을 갖고 이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20대 청춘입니다. 아니 나 그 시가 너무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세요. 여기 연수업 드신 분들 그렇죠? 행정사 하면서 행정사가 그렇게 그냥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물질, 재물,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변에 살아보니까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과거에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 하고 재벌 하도 아무 필요 없어요. 마지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로서 아주 좋은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영상은 다 나오고 있죠. 예. 여기 이제 보이시죠? 영상에 여기 화면도 나오시죠? 예. 자, 행정사 목표, 정의, 성공, 비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법령상 실제 업무 사례. 제가 그동안 했던 사례들을 또 해야 여기 실습 교육이니까. 그렇죠? 그건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본 소양 교육에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 이론적인 것도 배웠겠지만 제가 항상 그건 첫 시간에 이번엔 제가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법령 제도 2에 첫 시간에 항상 그걸 강의를 해요.
연수교육에서는 직업윤리 강의를 하고 윤리문제, 교육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해도 문제가 있으면 했을 때는 제가 완전히 또 딴 얘기를 실무 중심으로 했잖아요. 참고로 아시고 행정심판 제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됐던 사례들 중심으로 또 생활행정, 국민권익, 상담, 컨설팅 행사법 2조 6항에 보면은 컨설팅 상담을 잘해야 돼요. 고객이 오면 상담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저는 바꿨습니다. 상담. 왜? 제가 경영 컨설팅 자기라니. 컨설팅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용어예요 지금. 컨설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공인중개사 거기도 협회도 가서 강의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경매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근데 컨설팅이라는 말 많이 써요. 컨설팅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상담입니다 그게. 경영 지도사들은 물론 컨설팅이고 그렇죠? 컨설팅이 뭡니까?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써요. 많이.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짧게 얘기하면 먼저 얘기가 돼요.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에 가서 저는 진단할 때 조직 관리, 조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진단해서 이렇게 하라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잘못되면 인사 문제 진단해 가지고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하라 지도해 주는 게 그렇죠? 재무 문제, 예산 문제 잘못 썼을 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 행정사도 고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 내용 잘 진단해서 그렇죠?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혹시 여기 출입국 기관에 계신 분들 있어요? 혹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행정사 처음 시작할 때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한테 왔어요. 상담하러. 이걸 좀 국적을 취득하게 해달래요. 베트남 여인. 그렇죠? 내가 이게 생전 처음 출입국 기관에 근무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주로 통일 안보 기관에 저는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무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해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오면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행정사 여러분들 시작했을 때. 전혀 모르는 업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한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은 얘기만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받고 공부를 해야죠. 일단 받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받을 때도 지혜롭게 상담을 잘해줘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가보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또 난 모릅니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행사 모른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사는 우리 행사법에도 보면 위임을 받아서 고객으로부터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위임계약은 한 2, 3일 후에 쓰고 내가 2, 3일 후에 이걸 좀 잘 검토해가지고 그 해결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다가 2, 3일 후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러나 전화 연락처는 받아줘야 돼. 혹시 왜 안 오냐 또 관심 갖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딱 받아놓고 2, 3일 오라고 해놓고 그날부터 밤새면서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전부 읽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읽어봤어요. 다 답이 나와요.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네? 그때 보니까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있어야 되고 국적을 취득하려면 또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조건이 있어요. 본국에서 범죄한 경력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개정돼 가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국적 취득하려면 몇 단계 교육이 있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건 없고 그것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출입국까지 사무소. 지금 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행정사가 이렇게 이런 문제 나왔다 했더니. 그러면서 양식까지 줘요. 이 양식 가져와 써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요. 내 말대로, 이제 내 말을 했더니 내가 설명했더니, 그대로 맞대. 잘 파악을 했대. 그래서 해가지고 2, 3일 왔어요. 바로 위임계약 썼어요. 도장 찍었어. 보수는 얼마. 그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 내용, 보수는 얼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 성실하게. 그리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정보 같은 거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협력을 해줘야 돼. 본국에 범죄이 있느냐 없느냐는 만약에 본인이 그러나 우리가 또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에 또 확인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또 신청해서 해줬어. 이 사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정사가요, 못할 일이 없고 다양한 일을 다 해야 돼. 국가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강의할 때 이거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은 강의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몇 개나 돼요? 국가 전체 법령이. 아는 분 계세요? 5천여 가지가 돼요. 5천.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행정에 관련된 법. 4,600입니다. 대부분이 행정에 관한 법이잖아요. 행정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정사 업무가 600개다. 그렇게 환경을 수천 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게 다 행정사 업무니까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게 무슨 법입니까? 이래서 법령 제도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혹시? 행정에 관한 4,600여 가지 법을 하나로 딱 묶어놓은 게 뭡니까? 무슨 법? 행정기본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기본법이 혹시 법령 행정제도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행정기본법입니다. 민법에서 얼마나 그 조문이 많아요. 그렇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게 민법 총칙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법의 총칙이 행정기본법입니다. 이건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행정기본법만 잘 알아도 행정심판에 많이, 거기 행정심판에 써야 될 모든 원칙들이 다 나와요. 알았어요? 그런 원칙만 잘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따 행정심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오늘 그런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못하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실무 중심으로 하되,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유토론 시간에 좀 쉬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하면서 제 강의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건 아까 했던 얘기들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성공 덕목 4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자세.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높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자세가 97%래.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요즘에 물론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 행정사 실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지능지수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능지수 낮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 성공의 뭐를 파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술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성공하면 자세, 인간관계, 서로 좋은 관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 몇 분인가? 11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잘 아까 회장님도 뽑는다고 그러고 좀 뽑는다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 똘똘 뭉치는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항상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제가 아는 것까지는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목적이 배워서 남주자 하고 살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들이 막 회차리 때리면서 배워서 남주나? 그렇죠, 그랬죠? 배워서 남주나, 너 공부하면 네가 잘 되지. 그렇지 않아요.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너 잘 되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내가 아는 거, 뭔을 다 남주면 살자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명함에 그 빨간 표 있잖아요. 박완식 TV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이 지금 알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사라면 행정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교수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저는 Public Administrative Lawyer라고 그래요. 행정사. 법률가. 행정법률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Minister, Ministry. 장관, 목자라는 의미가 있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행정사 교육을 하다 보면 장차관 국회의원들도 제 사무실에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장관, 차관들. 얼마 전에는 제가 서초동 사무실에 국회의원까지 와서 우리 바로 그 강남 서초구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와서 그분이 행정 공무원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행정사 자격을 받아놓으려고 그랬잖아요. 와서 실습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뭐 장관 뭐 이렇게 높은 분만이 뭐가 아니라 행정사는 시험 출신도 있고 또 중하위 공무원도 있고 뭐 고위 공무원도 있고 다 그래요. 다 협력해야 돼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누구를 뭐 높고 낮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나 저는 내 주장이 그렇습니다. 3S 리더십이 중요하다.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로 일해야 된다. 그렇죠?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 자기 자신의 자세도 잘 가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능력도 길러야 되고, 표정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슈퍼 리더, 그렇죠? 자, 3S 리더십. 행정학에서는 이 리더십 이론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학을 전부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몇 학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슈퍼 리더로서 화합 능력이 중요해요.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화합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화합해야 평화롭잖아요. 부부간에 맨날 뭐 너 좋고 너 잘났고 나는 뭐 해보세요. 싸우다 보면 뭐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가정도 행복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제 국가 전문 자격제도 저는 우리 행정사 제일 먼저 그렇죠? 행정사, 변호사, 뭐 경영지도사 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다 있는데 저희 이제 개인 민간 자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독서지도, 상검사 뭐 다 있는데 민간 자격이 우리 행정사와 가장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사. 그렇죠? 이건 개인정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사 자격 뭐 따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수교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과목을 꼭 강의를 해요. 연수교육의 필수 과목. 내가 연수교육에서도 직업윤리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 그 관세가 와서 강의를 해요. 여러분 행정사 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철저히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정보를 누구한테 막 누출하고 이렇게 되기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따 행정심판 얘기할 때 어떤 사람 행정심판 전문자격사가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그래 구제해줬어요. 6개월 정지당한 거. 작년에. 바로 올해 그게 통보를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정보를 누구라고 이름 계속 알려주면 안 돼요. 했다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해야지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면 안 되고 누구 뭐 상견례 주소 함부로 그 사람 승인 맞고 알려주면 몰라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알려줘야 한다. 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명함도 드리고 전화번호도 주고 그렇죠? 여러분 정보도 제가 명단도 받아서 가는 거기 또 보내드리고 하려고 내가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소통,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그런 교류를 위해서는 또 정보가 필요한데 남의 정보를 나쁘게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막 나쁘게 활용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행위사 분류 뭐 이런 건 아마 지난번 기본 소양 교육 시간에 다 했죠.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사, 회사 행사, 번역.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서로 화합 협력이 중요해요. 일반 행사에서 너무 그냥 일반 행사끼리만 뭉치지 말고. 저는 그래서 번역 행사도 자문위원 교수해주고 있고, 회사 행사도 자문위원 교수해주고 있고, 또 번역 행사는 서로 그 무슨 모임을 갖고 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문화 시대,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바다가 3면이잖아요. 그렇죠? 회사 행사도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이제 행사가 지금 한 43만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건 작년 말까지 합격한 인원 다 넣어놨어요. 근데 참고로 얘기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여기 보세요. 나오죠? 4만 6,205명
내가 일본 행사에도 연구를 가서 하고 왔어요. 총무성. 일본 행사에 가서. 46,205명 개업 행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업 행사가 한 만여 명 내가 옆에 알아보면 그렇죠?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행사가 많아진다는데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인구 일본 보니까 1억 2,700만 인구 잡고 3,000명당 1명꼴이더라고요. 46,000명. 근데 우리도 3,000명당 1명꼴이 되려면 아직도 8,000명, 9,000명 부족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고 더 해야 된다. 행사 뭐 너무 많이 나와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행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마지막 학교야. 행사법 개정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중에 요즘만 알면 돼요. 우리가 하여튼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등록해 행정가 된다. 또 법인 설립할 수 있다. 개정이 중에 새롭게 개정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그러나 지금 아쉬운 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못 가져온 게 지금 앞으로 그거는 꼭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준수사항 이것도 뭐 개정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근무한 지역에 1년 이내 그 업무는 그렇죠? 근무한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걸 못하게 됐으니까 이건 참고로 됩니다. 행정사법 내용에서는 1조 행정사법 목적이 뭡니까? 아까도 지금까지 목적을 다 얘기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그렇죠? 국민 편익,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그러니까 여기 업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하잖아요. 업무 내용에 가서는 뭐 민원행정도 있지만 우리가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증명에 관한 뭐 상담 업무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주요 업무 실제 보세요. 출입 관련, 행정심판 권리부재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옆에 그 관련 법률도 이렇게 놨잖아요. 이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아까 내가 출입국 업무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국적이라든가 이런 걸 그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관련법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업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국가유공자 업무는 뭐 국가유공자에 관한 뭐 어떤 법이라든가 그렇죠? 영업정지 뭐 공중에서 이런 거 또 음주운전 교통 도로교통법 출입관리법 국적법 그렇죠? 요 법을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때 해서 여러 개 다 나오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보시고 각각 근데 보세요. 이 업무에 있지만 저는 이런 업무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국가유공자도 그렇죠. 뭐 4.19 때 국가유공자를 했는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4.19 데모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럼 뭐 그 다른 데도 어디 군사 군대 가서 뭐 상일 다녔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것도 못 받고 있는 분도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도 뭐 또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윤규 대표가 또 국가유공자 업무는 지금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심지어는 학교 폭력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감히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요, 그렇죠? 무조건 선생님 그림자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에 옛날 얘기하면 또 너무 옛날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학교 폭력도 많아요. 근데 피해자가 와서 나한테 좀 구제해달라 왔어요. 근데 우리 행정사법에는 피해자, 가해자를 한꺼번에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업무를. 그렇죠? 근데 가해자도 왔어요, 뒤에 나한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 서로 합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해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피해자, 가해자 한꺼번에 받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행위사법도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강제 이것도 건축법에 따라 이것도 내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뭐 과징 굉장히 그 뭐가 많이 나왔어요. 돈이. 근데 그것도 감소시켜요. 한 몇천만 원 나온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부동산 손실보상. 이건 토지보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토부에 있던 분이 다음에 실습을 할 겁니다.
이제 관계할 건데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잘 해야 돼요. 자격 갖고. 근데 지금 토지보상업무도 법무사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얼마나 활성화됩니까? 행정사기가 앞에 나서 이런 거 인허가 받고 다 해줘야 돼.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재산적 가치도 있고 굉장히 커요. 업무도. 이런 것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시가격 조정 문제. 저는 이것도 아파트 동대표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요즘에 공시가격이 너무 뛰어서 그냥 종부세도 많이 나고 이게 안 되겠다. 나보고 조정해달래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는 행정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내가 알아서 연락해서 한번 해보겠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본인들한테 중요한 정보는 제공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시세, 주변 아파트 공시가격하고 시세를 가져와라. 전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근거로 해가지고 감정원, 또 구청, 또 국토부 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뛸 듯이 동대표들이 기뻐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별일이 다 많잖아요. 행사가. 여러분 행정기관과 관련된 건 전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허가 대리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인허가는 우리가 대리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설 인허가. 대리권. 근데 대리에서 해줄 수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대리에서 해주지만 인허가가 안 나왔을 때 사후에 행정심판 대리권이었죠. 안 나오면 안 나온 것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번호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대리권이 필요하다. 이따 일본 행사법 하실 때 내가 잠깐 거기서 또 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다. 환경분쟁 조정. 이게 실제 업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환경분쟁 조정위원도 들어가봐요. 환경부상. 참 별거 행사하다 보니까 별걸 다 오라고 그래요. 다 와서 자문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데 축사들이 있는데 아파트 짓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소리가 크면 소들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어. 분쟁이. 제발 좀 아파트 짓는데 소리 좀 내기 말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해주면서 또 내가 행정사는 더 깊은 것까지 알아야 돼. 반대로 내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축사의 냄새 때문에 바람 불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요즘 들어온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깜짝 놀래고 그 사람들. 그렇죠? 행정사들은요 더 깊이도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까지. 그거 좋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축사에서 좀 냄새 좀 안 나게. 그렇죠? 바람 불면 아파트로 들어가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 냄새가 나니까 아파트 주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이건 환경 문제. 그리고 소음 관련.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실습할 때는 내가 이제 서초동 우리 그 실습할 때는 꼭 자동차 등록 업무 하는 데를 가요. 서초구청. 그 다음에 행정법원을 가요. 그 다음에 출입과에서 아까 출입과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 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꼭 이제 가서 보여주었어요. 실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자동차 등록 업무 하는데 가보니까 뭘 하는지 알고 구청 팀장이 그렇게 그때 한 30명 데리고 왔는데 큰 강당 하나 거기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자기 설명을 해요. 출입관리 업무 이게 자동차 등록 업무 전부 행정사 자기 음사로 와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니까 어째? 행정의 기관에 관련된 건 행정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동차 등록 업무가 조그만 것 같지만 하나 하는데 3만원씩인가 그때 몰라 요즘엔 더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 받는데 한 사람이 어떤 때는 30건을 받습니다. 30건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90만원이잖아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토요일 빼고 한 달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지만. 근데 이런 걸 보면 다 행정사가 그 업무가 그렇게 많아요. 사실 있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그런까지 일일이 찾아서 못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팀장님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출입관리 업무도 그렇게 내가 가서 하니까 그런 거 했다고 그랬죠. 근데 행정법원에 가니까 또 행정법원 판사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우리한테. 갈 때 선물도 주고. 또 거기 재판하는 거 다 보여줘. 행정재판하는 거. 그런데 재판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동영상 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행정사 관련된 걸 보여줘요. 어떤 걸 보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기가 힘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차로 대리운전 기사 불러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서로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훨씬 멀리 간더래요. 그러니까 기사가 돈 좀 더 달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냥 좀 더 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주인은 안 주려고 막 그냥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대리운전 기사가 내려버렸어요. 그럼 알아서 당신 알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번 운전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경찰관이 가다가 잡았어. 잡아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잖아요. 그거 딱 재봤어요. 재보니까 시속 기준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네? 운전면허. 이것도 행정사 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기 경찰에 계신 분도 계시죠. 운전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에 관한 거.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니까 근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됐거나 정지가 됐을 때는 행정심판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번에 법령 행정 시간에 그런 걸 안 하셨어요 혹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죠. 알았어요? 음주운전 면허에 관한 바로 소송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음주운전 면허, 국세 문제, 세금 문제, 노동 문제, 공무원 징계 당했을 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 할 수가 있어요. 행정소송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행정심판 해오라고 그래요, 먼저. 그렇죠? 그 이제 행정심판에 갔어요. 갔는데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가서 대리권이 있어야 가서 변론도 하고, 그렇죠? 막 본인을 위해서 그냥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졌어요, 행정심판. 행정심판 진 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각재개. 그래요? 이긴 거는 인용재개라고. 법원에서 승소, 패소 그러잖아요. 그걸 부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행정수사에 쓰는 건 거의 똑같대. 행정심판 쓸 때도 내가 써보니까 소장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 제가 국가소송수행 담당가로도 한 3년을 해봤습니다. 실제 법학전공한 사람이 사무관급 이상의 법무부 장관 명의로 임명을 해요. 국가소송수행 담당관을. 그렇죠. 그럼 변호사과 시작한 거예요, 가서. 그렇죠? 공무원들 계신 분들 아시지 않을까? 가서 해요. 법원에 가서 변론도 하고. 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소장이나 행정심판에서 똑같더라고. 그때 소장 써봤는데, 그렇죠?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 가서 기각되게 지니까 행정소송으로 다시 했어요. 행정소송으로 가서는 이제 거기서 막 또 증거를 자기가 어떻게 잘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전기사를 찾아갔어. 기사님, 내가 참 그때 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돈 못 줘서 미안해서 내는데 요것만 좀 입증해달라. 내가 여기에서 당신 여기서 내려주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운전 한 발짝도 하진 않고 핸들만 이렇게 좀 돌려봤다. 여기 그 사진 그것도 또 찍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증거를 잘 주셔야 돼. 그렇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줬어. 그랬더니 맞는데 자기가 거기 내렸는데 그랬어. 어떻게 또 기사가 또 기억을 잘해서. 그러니까 그걸 맞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서 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 나죠. 승소 판결 뭐라고 나요? 청구 취지, 청구 취지, 행정심판 같은 취지고. 근데 거기에서 뭐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를 철회한다.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취소를 취소한다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야, 뛸 듯이 싶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사가 해야 되는 행정심판 문제까지 행정소송까지 다 연결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정법원에 가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올 때 또 자기네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행정재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실무적인 경험 얘기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서 일부러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헌법상 이제 저작권 문제도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에 안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저작권 등록 행정사들이 많습니다. 뭐 음악 저작권, 미술 저작권, 사진 저작권 별 이런 게 많잖아요. 요새 그림. 그렇죠? 저작권. 요즘에 저작권 수비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게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80% 이상을 국민들이 그렇게 봐요. 텔레비보다 더 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도 윤리 강령이 있어요. 발휘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공정하게, 국민에게 유익한 것. 그런데 유튜브 자기 구독자 수 올리려고 뭐 조회수 올리려고 시간 수 올리려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안 죽은 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막 이상 쌍쌍한 사람을 맞춰 사람 좀 요즘 이상하게 됐다 막 그렇죠? 막 별게 나오잖아요. 그래 관심 있으니까 그 사람 유명한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 유튜브는 정말 내가 공정하게 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아는 걸 남에게 바르게 내가 그렇게 주관으로 저는 그런 윤리를 지키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작권도 보세요.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남의 거 잘못 인용하면 유튜브 할 때 남의 음악 잘못 인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쇼츠라든가 짧은 영상을 할 때는 또 저작권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거 하셔요. 근데 이제 저작권이 걸리는 걸 절대 뭐 하면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저작권에 대한 걸 행정사들이 또 많이 일을 해요. 저도 많이 거기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음악 저작권 협회에도 제가 다른 분들의 저작권도 등록했지만 내가 작사한 노래도 등록이 한 15곡이 돼 있어요. 그림공간한 작곡한 최영수 선생님 내 시집을 보고 12곡을 작곡을 해주고 비둘기 작곡했던 분이 한 3곡을 작곡해요. 15곡이 저작권 등록협회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정을 하니까 그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도 또 나오잖아요. 저작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지 말고 막 어떻게 뭐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아니 물론 공무원하신 분들은 연금도 받고 하니까 이제 나도 공직생활 했지만 모두 그러더라고요. 에이 편하게 지내지 뭐 이제 연금 받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건강해져요. 이게 건강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험 출신도 절대로 뭐 연금 없다고 해서 조금 더 하지 마시고 노력하면 아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화에 대해서 석사까지 하는데 행정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게 와서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실습 교육 이렇게 기본 소양 교육 실습 교육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잘해요. 방황을 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보통 장애 내가 언제 우리 뭐 하고 싶으면 그분 출입국 문제 있으면 내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하고 있는 게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작권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제 해봤다. 또 윤리 강령도 행정사의 윤리라든가 업무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윤리 시간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민법의 2조의 신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이건 행정사윤리, 변호사윤리, 회계사, 국가 전문가사의 윤리 강령을 다 제가 또 연구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우리 직업윤리. 전부 똑같아요. 그건. 신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국민들에게 신에 따라서 성실하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아요. 신뢰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음.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을 했는데 그렇게 지어서 신고를 했어 면석이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것도 몰라서 그랬더니 그게 뒤에 옛날에는 호적도 안 쓰고 막 불렀어요. 그냥 시골에서. 그렇죠? 근데 호적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그때 호적이 필요해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썼어요. 아, 이름 좋다. 완전한 어차피 믿을 수 있죠. 그러나 뭐 저라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부족한 데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저를 완전히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남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 행정사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따 상담학에서도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신뢰. 상담할 때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지 막 허풍이나 지고 에이 내가 막 어디 해주고도 막 허풍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밀 엄수를 철저히 아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죠.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돼요. 행위사 뭐 했던 걸 누구한테 함부로 알려주면. 그러나 다만 구청에서는 업무 처리비를 가끔 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7월 달쯤 돼서 작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보수는 얼마 받고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하는 걸 내달라고 그래요. 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그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업무 처리 부도를 써놔야 됩니다. 행위할 때 그렇죠? 날짜, 업무 처리 내용, 보수는 얼마 받고 이런 거. 예, 그렇게 실제 업무에서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밀 업무 또 이렇게 업무 처리부 그렇죠? 기본 윤리와 자세 이거는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승무사가 여러분들이 선고하려면 사회 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난 그러더라고 하다 보니까 막 몇 억을 줄 테니까 이거 하나 처리해 달래요. 자기가 몇십억씩 매출이 되는데 영업 정지 당해버렸다. 그럼 해달라. 근데 내가 해주려고 보니까 행정심판 할 날에 행정심판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딱 여러분 그런 것도 외워둬야 돼요.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죠? 딱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다만 지진이나 전쟁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끝날 때부터 2주까지는 그렇잖아요. 행정당. 이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해준다고 했다가 못 해주면 손해배상 청구하더라고요. 잠깐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조심해야 돼. 그래 딱 보니까 그게 딱 그렇게. 내가 이틀 만에 행정심판서를 다 써가지고 내일 자신 있고 가서 하면 몰라요. 하다가 해준다고 맡았다가 못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행정심판 쓰는데 보통 제대로 쓰려면 한 3, 4일 걸려요. 다 연구해 그 법 연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다 접수하고 뭐하고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험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출신들 절대로 어디 가서 뭐 어디 높은 자리 줄 테니까 와서 뭐 책임자를 맡아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제자로서 뭐 경리 재산관계 잘못하다가 그거 다 손해배상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그 뭐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모험을 하지 말라. 또 이제 언론관세 외로워하지 말라. 행정사 하다 보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일본 행정사 중에 성공한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아주 외로웠대요. 해보니까 고객도 없이 처음에 간판 걸고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때마다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또 시간 나면 막 악기도 하고 색소폰도 불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행정사 됐다고 그때 우리 KBS 방송에도 나왔어요. 텔레비에도. 근데 일본 가서 그 사람이 소문나 있더라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행정사 시작하면서 악기도 하나 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제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아코디언. 우리나라 아코디언이 전통 악기잖아요. 옛날에는 아코디언 전부 했잖아요. 작곡자도 아코디언. 너무 좋아요. 또 그거 해보니까 나도 좋아요. 뭘도 시키고 혼자도 좋고 악기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외워하지 말고 그렇죠? 애들터리 절대로 어떤 성적 그런 데 빠지지 말아 그렇죠? 요새 뭐 하도 성폭력 이승무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일본 행정사 제도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거리에 가해 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행정사라고 하는데 행정법률가라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주민자치위원, 마을의 행정사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각 구청단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해법률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일본에서하고 비교해서 좀 문제된 것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한데 행정심판 대리권력이 있고 없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가서 보니까 일본 제가 아까 일본 원어도 제시했잖아요. 우리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 일본어 주로 한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연구하는 스타일이라 그 책도 막 가지고 다 연구 국회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국회. 여기 아까 국회의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발표해 국회의원들인데서 일본 행사법, 한국 행사법 비교해서 세미나도 하고 국회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바로 일본에서는 행정심판권을 대리권을 어떻게 하느냐. 뭐 다른 건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 법인설립제도 또 협회에 등록해야 행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비슷한데 법인제도도 있고 하는데 행정심판 대리권은 거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주는 게 아니라 행정사 전체에게. 그걸 하려면 교육을 시켜요. 특정 교육을 행정심판법이나 행정법이나 행정에 관한 법률을. 그래 거기에 또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보면 뭐 웬만하면 다 합격하죠.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 대리권이 주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특정 행정사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우리나라 그래요. 행정사대 행정심판 대리권 건너면 뭐 어떻게 저 소송에 대한 공음도 없고, 그죠? 심판에 대한 그런 것도 하겠느냐? 행정사들이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이런 제도라든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의 업무 수행 중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또 행정기본법 종합적으로 법률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걸 하려면은 국회 입법 정보를 하려면 새로운 입법 개정된 것도 자주 봐야 돼요. 대법원의 판례도 봐야 돼요. 그렇죠? 또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봐야 돼요. 내가 법령 해석이 왜 중요하냐? 법인 설립하면 서울시청에다 한번 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이 하도 많이 들어가 죽겠대요. 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몇천 건씩 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왜 중앙관서에서는 안 하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법제처로 해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우리한테 보여줘요. 법제처에서 그 해석이. 여러분 참고로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왔냐? 법제처에서 광역시도 단위에 2개, 3개 이상 그 지구나 지회가 있는 곳은 중앙관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그 서울시에만 사무실이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인천시에만 있는 건 인천시에.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부담감을 좀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해석도 잘 봐야 돼요. 자꾸 법제처에 나오는 해석. 그렇죠? 그래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이제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도 알아야 될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법, 행정법, 형법, 뭐 종합적으로 민법도 우리가 윤리과정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5분만 더 하고 이렇게 이제 아까 1시간이 좀 더 그렇게 하고 좀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또 이렇게 이따 질의응답해서 2시간 거는 꼭 지킬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쉬는 시간 하고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기법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행정심판 쓸 때 꼭 필요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예요? 법치행정의 원칙. 어떤 법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건 당장 행정심판, 뭐 법치주의 원칙이 어긋난다 해가지고 하면 그건 이겨요. 행정심판. 그렇죠? 또 평등의 원칙이. 네? 그런데 여러분 평등의 원칙도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평등이에요? 실질적 평등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 사회주의? 형식적 평등이에요. 실질적 평등은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병역 의무에 있어서. 그렇죠? 여성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남성하고. 남성은 의무복무잖아요. 영장 다 나오잖아요. 여성들은 지원제잖아요. 내가 여군 사관학교 가서 강의 됐어요.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여군이 좋아서 지원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원해서 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차등입니까? 병역법 똑같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잖아요.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신체적도 없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차등이 아니잖아요. 실질적 평등이죠. 그렇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덜 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차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국가는 가보니까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강의되면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중국도 오고 러시아도 내가 모스크바에 그 대학에 가서 강의되고 북한도 여러 차례 가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평등권, 형식평등이 다 못 살아요. 다 못 삽니다. 수도만 좀 잘, 모두 수도만 좀 뻔뻔하게 괜찮고 지방 도시로 가면요 진짜 형편없어요. 다 그랬더라고요. 중국도 그래요. 저 지방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평등권도 우리가 이렇게 잘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면 차별 금지한다. 이건 뭐 이거하고 차별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뭐 어떤 차별이? 어떤 사람은 법인 설립을 신청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관청에서 해주고 어떤 사람 안 해줬다. 그럼 차별금 안 되잖아요. 똑같은 요금은 다 해줘야 돼. 그건 공무원 사회는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기 구속의 원칙을 지켜야 돼. 똑같은 조건일 때는 똑같이 다 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양육회도 어떤 사람은 몰라.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잘 했는지 어디 가서 뭐해서 했는지 그 사람은 해주고 그 사람 안 해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 해줘야 된다. 이게 참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네? 그러니까 이런 또 그래 이제 이런 평등연체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예를 들면 뭐 공익과 사익의 비례라든가 이런 거 원칙을 또 얘기합니다. 성실의무 아까 이건 얘기했잖아요. 민법상 성실의무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남용해서 법에 어긋나게 했다면 그건 행정심판 대상이 다 돼요. 그렇죠? 행정소송의 대상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이제 신뢰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부당결부금 예를 들면 뭐 재건축 뭐 허가를 해주는데 그쪽에 뭐 건축물 건축물을 내가 제공하니까 해달라 해가지고 했다든가 그렇죠? 부당결부금지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런 거는 절대로 행정심판 이런 걸 먼저 봐야 돼. 이런 원칙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이렇게 중요한 기본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 행정기본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다. 그렇죠? 또 이제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여기서 적극 행정 추진하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에 잘못하다가 법에 어긋나서 잘못 그렇지 않아요. 법에 어긋나서라도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면 적극 행위를 하라.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하다가 혹시 적극 행위 하다가 이게 잘못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런 걸 주장을 해야 돼요. 나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법에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과 행정심판, 아까 이제 행정심판이 중요하다. 행정처에서는 행정소송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건 행정소송 뭐 변호사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관계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 아까 쭉 얘기했으니까 이건 그냥 나갑니다. 뭐 종류도 뭐 여러분들이 행정심판법 뭐 이번에 기본소양 받으셨죠? 이런 것도 참고로 뭐 아셨으니까 전국기관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꼭 외워둬야 돼. 행정심판이 있은 날부터 180일 있으면 안 나면 또 90일 그렇죠? 이건 꼭 지킬 수 있어야 돼. 뭐 지진이나 천재지변 이런 거는 있을 때는 또 이제 다르다는 거를 행정심판위원회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서울시가 내가 이제 작년에 행정심판 했을 때 먼저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해요. 실제 인용 사례입니다. 내가 이거는 업무정지 전문자에서 6개월 정지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6개월 정지당했어. 바로 그걸 내가 행정심판을 맡아서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게 잘 써가지고 아까 행정 기본법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지고 행정심판법 원칙 그런 거 따가지고 했는데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 업무정지 당했을 때는 먼저 행정심판을 정지를 시켜놔야 돼. 왜? 정지 시켜놓고 늦게 하면은 행정심판 재결까지 끝나려면 5,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업무정지 다 끝나버린 다음에 재결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 자체를 정지시켜버려야 돼. 행정심판에서 낼 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정지시켜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행정심판에서 바로 그 통지가 와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10월 1일부터 업무 정지다 이렇게 됐는데 딱 해서 바로 9월 28일인가 냈는데 바로 10월 1일 그때 나오더라고요. 전부 정지. 그때부터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이제 안 된 거잖아요. 다시 가는 거잖아요. 행정처분에 대한 정지를 시켜놓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행정심판서를 내니까 이제 또 이제 시군구청, 그게 이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에 내게 됩니다. 구청에서든 행정처분을 받으면은, 그 이제 구청에서 또 답변서를 제출해요. 뭐 이제 자기들은 뭐 어느 법에 의해서, 그 법에. 근데 해당 하나의 법의 잣대로만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예를 든다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더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면 벌금형이나, 그렇죠? 1년에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행정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도 그 법이지만 아까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력남용 원칙을 적용해가면서 국민의 권익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증거를 잘 포착을 해야 돼. 그걸 이길 수 있는 증거, 그렇죠? 그 증거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녹취록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녹취록을 속기사한테 녹취록을 딱 해놓으면은 그게 바로 공증 서류가 돼요.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사무실 옆에서는 속기사도 있었어.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그 녹취록. 그게 유리한, 전문자에서 유리한 녹취록. 그래서 딱 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근데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거 벌금형 또는 징역 뭐 1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경찰에까지 고발까지 돼요. 그러면 형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법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형법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나 입법성 저각사의 요건이 있어요. 그런 저각사의 요건이 되느냐. 이런 것도 형법도 알아야 돼요. 행위사 시험에 형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을 넣자는 의견도 많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형법을 넣자. 형법도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아까 법인 설립하는데 민법도 알아야 되지만 상법도 알아야 돼요. 왜? 민법의 법인 설립은 비영위법이나 공익법이기 때문에 비영위법이나 공익법인은 행정관청에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 돼 있어요. 허가를 얻어 설립하면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고 문제잖아요. 근데 상법상 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위법이 주식회사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 그 영위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됐어요. 여러분 그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나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행정사가 하여튼 만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답변서 내면 또 나는 또 다시 또 거기에 또 저 보충 서면 내고 막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검찰에서도 처음에 형사부로 검찰은 처음에는 또 구청 얘기를 공무원 얘기를 더 공무원 공공기관 얘기를 더 듣잖아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보다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혐의 있으면 죄가 있다고 해서 검찰로 넘겼어. 그럼 여러분들 검찰에 넘어갔다 해서 바로 그 가만히 있으면 검찰 또 이의제기해야 돼요. 이건 억울하다. 그렇죠?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다.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내더라고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내니까 제가 왜냐면 경찰도 관계를 많이 해서 경찰대 강의를 오래 했어요. 경찰대 강의도 오래 하고 이제 검사, 변호사들이 국가소송수임담당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다시 가서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다니까 검찰 제지시가 내려왔어. 제지시 내려온 것은 뭐예요? 다시 검토해서 그거는 다시 그냥 좀 좋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혐의 없음, 그렇죠? 혐의 없음 판결하고 검찰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런 증거서를 심판위원회 내니까 심판위원회는 어때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행적이 그렇잖아요. 경찰, 검찰에서 이게 혐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한지 알아요?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니까 형사벌에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벌에서는 그 법의 위반이니까 업무정지를 시켜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또 답변서를 또 다시 보충서를 했어요. 국민의 권익이 우선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검찰, 경찰까지도 이렇게 형사에서 하는데 왜 그걸 또 따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겼어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행정사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사실. 해보니까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보면 행정 처리하려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행정 절차법, 그렇죠? 행정 절차법도 알아야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잘못되냐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교재 내용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한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상담 컨설팅, 그렇죠? 아까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내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죠? 행정사와 컨설팅 이건 참 우리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국제사회는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고,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또 감성적인 상담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업무도 여러분들이 오늘 자격을 받고 나면은, 그렇죠? 행정사 실무교육 받고 나면 이제 각 광역 시도단체에서 수료증이 나와요. 수료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업무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업무 신고를 할 때는 행정사 이 실무교육 또 행정사 등록, 요즘에 등록까지 했다는 것도 해야 돼. 행정사 등록을 해야 행정사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등록증. 그리고 이제 뭐 임대차 보호, 요즘은 자기 집에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집, 만약에 어디 자기 집에서 그냥 그 갖다가 걸어놓고 뭐 업무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반드시 업무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어떤 사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단돈 우리가 또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이 그 또 시험 출신이나 다 우리 행정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국가 전문대학교사들이 국가 세금 하나도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세. 예를 들면 100만 원 받은 10만 원 부가가치세 낼 생각하고 세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안 내고 괜히 하다가는 또 그것도 우리 행정사로서 잘못하면 위반되는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업무 처리보다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출입국 업무 관리 업무는 특히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이제 변호사와 행정사는, 나도 지난번에 그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받았어요. 법무장관 명의로 나와요. 출입국 관리 소장 명의로 나오고. 그러니까 변호사와 행정사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출입국 관리 업무는. 그러니까 변호사 행정사가 연수기관의 대상이 변호사 행정사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출입국 대행기관은 출입국 업무 할 분들은 그런 대행기관 등록도 받아놓으면 좋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요새 AI가 다 말하고 막 그래요. AI는 이제 첫 GPT, 요 뭐도 있고 또 아스크업이라고, 아스크업이라고. 거기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 이 가상 디지털인지 여기 좀 뭐 좀 알아보고 싶으면 딱 떠요. 그 아름다운 봄바람에 대해서 시 하나 알고 싶다면 다 시가 돋아서 나와요.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AI에 써온 거라 좀 감성은 부족하죠. 그렇죠? 내가 써야 그게 뭔가. 그렇죠? 나도 아침에 시 한 편 써서 또 내 유튜브 올려놓고 왔어요. 네? 천둥 번개는 울어도 빛을 보자. 근데 제목이 멋있잖아요. 이게 특별히 그렇잖아요? 천둥 번개가 울어요? 천둥 번개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적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천둥 번개 울어도 빛을 보자 이거죠. 하늘 이제 다시 해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적 표현, 감성적인 게 좀 부족, 그런 건 좀 부족하다. 내가 AI에서 시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나 이제 AI가 요즘에 그래서 정부도 디지털 행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AI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행정도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적용이 나갈 수 있다. 그런적으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열심히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처음 봤다면 용서하지만 너무 아주 한 분도 졸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 시간에 좀 자유롭게 서로 좀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 고맙습니다. 네.